당원 여러분, 한국 스포츠당 총재 최동호입니다. 예, 오늘 오피니언은 나진균의 야구 세상입니다. 이 정통 야구 잡지 오베이스볼의 이 나진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반응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 30, 40대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진균 대표 목소리도 좋다고 그러시는데. 프로야구가 막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창기운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투수들이 이 지난 주말 2연전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은 즐거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 바쁘셨다면서요. 야구장에 직접 나가시지는 못하시고. 네, 그래도 하여튼 전 경기 다 봤습니다. 짬짬이라도. 예, 중계로요? 예, 중계로 다 봤죠. 예. 보시면서 어떤 좀 느낌 같은 거 있으셨나요? 이번에는 이번 시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딱 필 같은 게 온 게 있으면은. 하여튼 좀 뭐랄까. 막내 구단이 들어오면서 예. 뭔가 좀 더 팽팽한 긴장감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이번 시즌 초이긴 한데 예. 그런 긴장감 같은 게 팍 좀 느껴졌어요. 아, 긴장감? 예, 막내가 들어오니까 예. 형들이 이제 쫄은 거죠. 예. 그럴 수는 있죠. 지더라도 막내한테 지면 그게 좀 있으니까. 시즌이 오픈이 되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관심사항이 떠오르게 되는데,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주요 관심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이번에도, 이 모든 팀들이 외국인 선수들은 다 투수로 뽑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에게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이 개막전 4경기에서 외국인 투수가 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명 중에 두산의 니퍼트만 승리를 따냈고요. 이 퀄리티 스타트도 이제 2명만 기록을 했는데, 이 올 시즌에 외국인 투수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까? 일단 저는 삼성의 네덜란드 출신 용병이죠. 예. 반덴헐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SK의 이제 세든이라고. 야, 세든요. 예. 어제 나오지 않았나요? 네, 어제 잘 던졌죠. 예. 예. 근데 하여튼 이 두 선수가 반덴헐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 중이라서 아직 선을 보이진 않았는데, 예. 일단은 삼성이 작년에 메이저리그 출신의 탈버트를 버리고 데리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예. 과연 어느 정도길래 탈버트를 버리고 이 친구를 택했을까? 예.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잘 던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든 같은 경우는 주키치랑 비교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주키치가 워낙 잘 던졌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잘 던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은 좀 베일을 벗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베일을 벗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예.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 상반기에 이 용병들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투수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를 좀 내려보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사실 좀 무리이긴 한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나와보면 대략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아, 2번 정도? 네. 그러면은 거의 길면은 한 달이고 짧으면 한 보름 정도 지나가면은 그렇죠. 한 2-3번 정도 등판해가지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특히 용병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선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4월 달이 지나가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선수들도 좀 나올 테고. 네. 아, 지난해는 유독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나진균 대표와 또 이 동기인 이 넥센의 영경혁 감독이 이끄는 넥센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곧바로 토요일 경기에서 패하고 난 뒤에 기아의 어제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 보면서 전 넥센 경기에서 딱 2가지가 인상적이었었는데, 하나는 이 박병호 선수 홈런 터트린 거 하나하고, 김병현 선수가 궁금했었는데 올 시즌 첫 번째 등판에서 첫 승을 따냈습니다. 김병현 선수 어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하고 첫 번째 등판에서 첫 승을 따냈는데, 김병현 선수 관심 사항이잖아요. 또 올 시즌 좀 어떻게 살아날까요?
넥센한테는 지금 김병현 선수가 절대적이죠. 예. 나이트하고 핵켄이라는 이제 원투펀치가 있는데, 예. 결국 한 팀이 이 시즌을 끌어가려면 결국 이 3선발까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줘야 이 팀이 한 시즌을 제대로 꾸려나갈 텐데, 예. 그런 점에서 김병현 선수의 어떤 그 첫 등판이 안정적이었다는 거는 굉장히 넥센한테는 의미가 있고요. 예. 본인한테도 뭐 부상만 좀 조심한다면 확실히 작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449도 이제 작년처럼 좀 많았어요. 5개씩이나 됐기 때문에. 볼넷은 어디도 많았던 거 많았죠. 사실 많았는데 작년하고는 느낌이 달랐어요. 네, 안정적이다.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볼들이 이제 빠지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러니까 신중한 투구 때문에 볼넷이 늘어난 거지. 작년 같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감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진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그 어이없는 공도도 많이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는 일단 김병현 선수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지금 보인다는 거고요. 뭐 부상만 없다면 아마 올해 10승 정도 충분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고. 그게 넥센을 상당히 지금 김병현 선수 어제 하여튼 그 첫 등판이 넥센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그 승리 투수 되고 난 다음에 이 김병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강철 코치를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 또 궁금증이 생겨난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이강철 코치도 이 언더핸드스러우니까 보고 별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김병현 선수 같이 언더핸드로 던지는 선수들은 이 투수 코치들이 가르칠 때 이 뭐 투구 폼이나 이 자세 등을 그 언더핸드 출신 코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오버핸드 출신들이 다 가르치나요? 투수 폼이나 어떤 뭐 투구 자세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 오버핸드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사이드하면 언더핸드는 워낙 이제 투수들 중에서도 비중이 작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 9개 구단에서 그래도 코치로 활동하는 그 사이드하면 언더핸드 출신들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없는 구단도 있잖아요. 없는 구단도 몇 개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투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그 동일합니다. 뭐 옆으로 던지든 위로 던지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던져본 사람들의 그 감이나 자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강철 코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사이드암이고, 그렇죠. 뭐 그런 노하우가 아무래도 김병현 선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겠죠. 그러겠죠. 그런 경험들이 아마 김병현 선수한테는 또 다른 어떤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거 뭐 큰 거죠.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경험 많은 선수들에게는 뭐 긴 얘기보다도 슬쩍 지나가는 한마디가 뭐 깨우침을 줄 수도 있는 뭐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죠. 저는 뭐 약간 좀 의외였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 김병현 선수가 한 얘기가 이강철 투수 코치가 던지는 거 보면서 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을 배웠다. 뭐 지난 해까지만 하더라도 김병현 선수 힘으로만 던졌는데 강약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근데 김병현 선수 정도의 그 나이에다가 경험이면 강약 조절은 벌써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김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그 특이한 케이스인데, 메이저리그에서 뭐 공 던지는 그 야구 팬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사이드암으로 150km 던지는 선수 뭐 없거든요, 사실. 임창규 선수 정도. 그렇죠. 이제 뭐 150km 던지는데 강약 조절이 뭐 필요했습니까?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그렇죠. 김병현 선수 이 성격 이런 개성 그걸 보면은 뭐 약한 조절 이런 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필요성을 여태까지 못 느꼈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2연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팀 중에 하나가 LG입니다. 우리 그 나준균 대표께서 그 애증이라는 이런 상반된 감정을 갖고 있는 LG인데, LG 두고 무슨 얘기했냐면 LG 수입이 한동안 또 얘기가 많이 오르내렸었거든요. 뭐 LG 팬들이 기분 좋아하시는 거는 뭐 저도 뭐 충분히 인정을 해드리는데, 지난 시즌에도 그랬잖아요. 초반에 너무 샴페인 터트릴 필요도 없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초반에 언제나 그 잘 나갔던 LG가 이번에도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1위 하고 있죠.
예. 다시 한번 어떻게 1위죠, 1위. 1위요? 이게 1위. 예. 1위죠. 네. 예. 선두로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공동 1위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참 힘드네요. LG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애증. 좀 불안하네요. 예. 잘 나가도. 네, 잘 나가도 좀 불안하네요. 이게 끈질긴 맛이 없다는 말씀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끈질긴 거라는 것보다 일단 팀의 지금 현재 구성 자체를 보면 뭐 이 전쟁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병참 아닙니까? 병참 앞에서 쏟아붓는 이 뭐 화력, 뭐 탱크가 많고 이것도 좋지만 결국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병참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가장 일선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 프런트. 또 이제 경기장에 나와 있는 굳이 선수 중에 포지션을 찾자면 또 이 포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 병참 차원에서 봤을 때 LG가 포수가 불안하다. 또 프런트가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은 LG한테 올 시즌은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LG, 그러니까 두 경기만 봤을 때 LG를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라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이 불펜이 강해야지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런 경향이 좀 두드러졌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경기 보니까 유원상, 정현욱, 봉중근 다 승리를 다 따냈습니다. 그리고 정현욱과 이 봉중근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 모두 다 등판해가지고 따냈는데 LG의 이 불펜이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느낌을 이 두 경기만 봐서는 좀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불펜이 강하면은 일단 경기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일단은 투수력에서는 제 1번은 결국은 선발입니다. 선발진이 안정이 돼야만 불펜이라는 것도 제대로 가동이 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 SK 같은 경우 선발진이 무너지니까 불펜이 엄청나게 부하가 걸렸죠. 그렇죠.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면은 결국은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막판에 힘이 떨어져서 이제 쉽게 무너졌고 막판에 가서는 또 올 시즌까지 여파가 있거든요. 뭐 박희수 선수도 그렇고 뭐 엄정호 선수 작년에 많이 불펜에서 많이 던졌던 선수들이 상당히 데미지를 입은 게 사실입니다. 그게 다음 해까지도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선발이 가장 강한 투수들이 나가면은 불펜은 그 다음 선수들이 순번을 받는 게 이게 순서예요. 그렇죠. 가장 강한 투수가 그 팀에서는 선발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불펜이 강화된 것은 분명히 LG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올 시즌 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지엽적인 부분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주말 2연전처럼 유원상, 정현욱, 봉중근으로 이어지는 개투진이 계속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즌 중에는 6월달, 7월달 넘어가면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불펜도 단조롭고 이제 사실 좌완 이상렬이라든지 또 사이드 하면 다른 선수들이 좀 이게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조로운 패턴을 가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불펜도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선발진이 일단은 제 역할을 못 해주면 불펜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LG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에 좀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은 우리 LG 출신의 이 나진균 오베이스볼 대표였습니다. 여기 한마디 더 만약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2연전 개막 2연전에서 제가 이제 좀 유심히 봤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넥센 게임이었는데 역시 또 동기가 감독이다 보니까 이성열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서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을 제가 하나 잡아냈습니다. 그러세요? 이성열 선수가 홈에 들어와서 선수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기 전에 이제 감독을 딱 만나잖아요. 제일 먼저 감독이 나와서 손을 딱 내미는데 이성열 선수가 손으로 감독을 손을 하이파이브 하는 게 아니라 염경엽 감독이 가슴 한번 툭 치고 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불경제 아닙니까 그거? 아니 저는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는 봤지만 한국에서 선수가 홈런 치고 들어오다 감독을 이렇게 툭 가슴을 밀고 가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예. 뭔가 색다른 리더십으로 저게 다가와서 선수들한테 뭔가 그 가깝게 뭔가 소통을 해줬구나.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은 그렇죠. 평소에 예. 이렇게 가깝다는 심적으로 그걸 증거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고, 예. 훨씬 넥센이 상당히 뭔가 끈끈하게 예. 팀워크 이루어져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럼 제가 나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넥센을 올 시즌에 한 4강 이상으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2강 5중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 그러셨죠. 네. 그 중에서도 예. 이 중에서도 보면 중상 위에 있고 중하가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넥센이 지난번에 중하였는데 중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야구 전문지 오베이스볼의 나진균 대표였습니다.